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덟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인과 인류 창세 역사의 그 나라 개보, 이 국통맥을 처음으로 밝혀준다. 이 국통맥을 종합적으로 밝혀주는 지구 행성의 제1회 보물단지 역사서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마고성으로부터 이제 환인 어른이 내려오는데, 이 환국이 바이카르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12나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삼성기 하라는 것은 놀라워요. 그 12나라 이름이 나오잖아. 또 뒤에 보면은 태백일사 그 8책에 보면은 삼신오제본기가 그 환국본기, 환국 이야기, 거기 보면 또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12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국을 보면은, 자, 스쳐 지나가는 듯이 환국의 종주국은 선비국이다, 또는 선패라는 기록이 나와요, 환단국에. 그것은 선비와 선패는 그 당시 태고의 언어 발음상 그 음사에서 적은 거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같은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양운국에서 인도 문화가 나왔다. 그리고 수밀리국하고 우루국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문명의 근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 슈메르라고 하는 언어를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돌려놓는데 그 이유가 있지. 재미난 이유가 있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문화 원류가 나가는데, 야, 김치도 우리 거다, 색동옷도 우리 거다, 아리랑도 다 가져가라고 그래. 그럼 뭐 한국 사람 뭐 뼈밖에 안 나고 혼도 없게 생겼는데 동북고종 다 가져왔거든. 다 가져왔잖아. 다 내줘버렸잖아요. 홍사문화 6,000년, 9,000년 문화가 나오는데 4,000~5,000년 전부터 아, 우리 한국하고 전혀 관계없다. 처음에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신비왕국이다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한 장도 없어. 만리장군 밖에서 나왔거든. 한국에서 아니라는 거, 아, 이거 우리 중국의 북쪽 문화라고 말이야. 전 세계 다 등재가 돼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 역사를 갖다 송두리째 남겨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학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 이 우주에 절대 빛이 세계에 들어가서 이 문화를 이제 생활화해가지고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우주의 그 빛을 내 몸에 채우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자, 환국을 들어가 보면은 대략 저런 모습으로, 건국자는 환인 천재인데 이분이 9살 때 그 내부의 그 중대한 사건으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15세 마지막 여왕 시대인데 그 15세 황님으로 이렇게 오셨고, 환국에서부터는 인류 문명의 전체가 기후 변화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반란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성 문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문화가 굉장히 그 뭔가 힘과 보다 더 강인한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런 남성 중심 문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의 그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을 천재 주인공으로 이제 마침내 모시면서 지구의 축제 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세 환인이 있었는데 이때도 무병장수의 황금 시절 문화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1세 환인, 그 안팎의 환인, 어머니가 아나 내가 너를 두고 하는데 내 머리에 있는 이 꽃을 내가 뽑아가지고 너에게 넣어주고 간다. 그 꽃이 궁극의 꽃인데 생각으로 확 하면은 벌어져가지고 우두둑 하면서 빛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꽃이에요. 그것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꼭 받으셔야겠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아주 운동하러 가면서 역기 들고 아령 드는 것도 한 2시간씩 다 하던데 못할 게 없잖아, 아무리 바빠도.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4세 조양 환희님이 이 훔소리를 역사 속에 보편적인 우주의 치유의 소리로 대중화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 지휘리 환인인데 이분의 아드님이 박달국, 배달국의 건국자 커바란 환웅입니다. 커바란이라는 것은 우주의 빛 속에 저 깊이 중심에 들어가서 전혀 요동치지 않는 나,
이게 커바란이다. 내가 그런 도구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커바란 환웅님. 커바란 환웅님이 3,000명 삼랑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은, 야, 구군이 다 돼가지고 나라를 세워야겠다. 아버님,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서 남으로 해서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대흥안령 산맥 동쪽을 따라서 내려오신 거야. 거기 산상에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원시인으로부터 안정되고 해서 거기다 캠프를 쳤다 이거. 3,000명. 자, 그러고서 이분들이 그 주변에 그때 호족과 웅족이 있는데, 호족이 좀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거야. 호족은 그렇고 웅족 여성들의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제 10명, 20명, 그리고 많이 살면 3, 40명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모여 살았는데, 북방에서 온 환국의 이 환족들, 이 남성들이 BTS의 원조야. 워낙에 잘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웅족 아가씨가 하나가 물에 빠져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이건 실화야. 지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웅족 여왕님이 이 문제 사태 때문에, 왜냐면은 이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 미스터 유니버스 하면은 1번이 커바란 환웅 천왕님이야. 이분이 1m 98이야. 실제로. 내가 패백을 해서 바쳤으니까. 웅족 여왕님이 이렇게 그날 거기에 계시는 신단수 있는 곳,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호족에 두목은 미리 와 있더라. 약삭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올리니까 수행을 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아담한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100일을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21일 몸을 정말로 던져서 모든 거 바쳐서 그날 도통을 하는 21일 마지막 수행을 합니다. 거기 이제 원형 그 수행법이 삼국유사 기본은 나오죠. 기본.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몸이 말이야 사람 되는 뭐를 했다. 그런 그 유치한, 저런 풀벌레도 그런 소리를 안 해. 웅족 여왕마마라고 그러지. 흙덩어리도 그걸 아는 거거든.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해석을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들 그 교과서 봐봐요. 정말로 어리석은 그걸 역사라고. 지금 어린 청소년들을 다 좀 놀게 하고 이런 수행도 좀 시키고 대자연과 하나가 돼서 온 우주의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동방의 한국인 첫나라 박달국 건공 이야기, 바로 환족과 환국의 환족과 웅족의 통합으로 한국의 그 역사 문화가 지금까지 계승돼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그 근원은 환족, 그리고 어머니 계열은 웅족이다. 웅족이 송화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주몽의 어머니 그 하백족이 된 그 원래는 원류는 같은 거야. 공간 이동을 했을 뿐이지. 자, 박달국은 그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배달국 건국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 8궤 태극기 제작자 바로 그 태호 복희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는 분인데, 복희 씨의 그 아버지가 5세 태우이 환웅이거든. 자녀가 12이야. 12를 쭉 이렇게 앉혀놓고서 자, 숨을 쉬어봐라. 자, 온 우주에 삼신님의 빛이 들어온다. 그걸 조식 보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환단국이 문헌에 보면 말이에요. 조식 보정. 호흡을 고르게 하고 보정. 나의 그 정을 갖다 완성한다 이거야. 수행의 기초 단계는 정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단에 정단 만드는 거. 그게 이제 7, 80% 되면 우주에 이 물의 세계, 거대한 대양의 물이라든지 맑은 폭포수가 보여요. 이제 그것이 돼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들의 몸의 유전자를, 인간 유전자를 빛의 유전자로 전환시켜 주게 하는 유전자 관리하는 조화손길 언청계용신이 나오는 거야. 이 언청계용신이 몸에 있어야 신선몸 만드는 기초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빠른 사람은 한 3주 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수행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일주일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뭐 몇 달 걸리기도 하고 100일 걸리기도 하고. 언청계용신. 자, 우리가 이제 이 안부련 환웅 때 이 홈이 아주 대단히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아시고 14세
치우천왕님이 이제 이 선도의 원 아주 원형 아니에요? 그 근원이 되시는데 치우천왕이 치우는 다스릴 진짜 지부자야.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벌레 충자를 집어넣었어요. 벌레 충자. 자기들 한족의 역사시죠. 황제 헌원을 막 그 황제성 가서 다 두들겨 가지고 그걸 체포를 했거든. 그게 배달국의 황족 출신인데 자꾸 그 변방에서 국경 문제 야기하고 해가지고 10년을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내가 5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손을 봐줬다. 오른쪽 성벽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잡아서 무릎을 꿇렸다고 말이야. 배달국이 이제 그런 전쟁으로 이제 약화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당군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당군 조선은 전체가 나라가 바로 사만 체제야.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것은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이 만물의 존재의 근원인 바로 이 대우주의 빛의 조물조, 이 삼신의 이런 우주관과 신관, 인간관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역사 인식이 아니면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저게 단지 신처음하는 대륙사만이야. 북사만이고 그리고 당군조선이 망하고 내려와서 저 사람들이 한강 이남에 바로 남사만, 그 나중에 신라 백제가 되고 이제 가야가 된 건데, 자 당군 황금에 네 아들이 있어요. 막내가 부여인데 그 부여의 자손이 나중에 이제 황통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44세 당군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것은 그 맥이 다시 부활한 거야. 해모수도 내가 천왕랑이다 해서 북부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고구려는 900년이다. 지금 우리가 고구려 668년에 망한 걸로 배웠는데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